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될까? 굉장히 원하시는 항목이죠. 자,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성공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걸 제가 지금 점검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튼튼한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그 뒤에는 더 커다란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바퀴는 너무 작아요. 저 콘크리트 벽을 넘으려면 이 차 갖고는 안 돼요. 훨씬 더 바퀴가 큰 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장애를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바퀴를 키워라, 이런 얘기예요. 저 바퀴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장애물은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있었고, 그 누구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장애물이 존재를 해요. 자, 근데 저 장애물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죠. 자, 관계대명사라는 벽을 못 넘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저 장애물이 투부정사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못 넘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혹은 몇 년 있다가 영어 좀 해봐야겠네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일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장애물을 또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자꾸 자책하거든요. 아, 나 머리가 나쁜가? 언어에 소질이 없나? 능력이 없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넘을 만큼 큰 바퀴를 갖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바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제가 수많은 제 제자들에게도 테스트를 하고 100% 전부 다 확인을 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어요. 시험 보면 전부 90점 이상 나왔어요. 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린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런 세대인데 학교 들어가면 ABC부터 배워요. 그리고 1과 I am Tom,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2학기 영어까지는 그럭저럭 쉬워요. 2학년 2학기 가면서 관계대명사니 이런 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어에서 주저앉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영어만큼은 90점이 넘었어요. 그거 대단한 건 사실 아니에요.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전국 모의고사. 내가 배운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영어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16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요, 영어에는 그래도 중학교 때 나 영어 좀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갖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 때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석의 비결을 말할 때 저는 학교 수업을 위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다 개뻥이었어요. 교과서 중심은 지들도 전부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종합영어 보고 공부해놓고는 인터뷰할 때는 전부 다 교과서 위주로 했대. 그죠?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종합영어 이런 게 있는지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기에 가서 알았어요. 친구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저건 뭐지? 쟤들은 왜 교과서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체계적이질 못하다 보니까 제 영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배웠던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60점, 70점대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배우는 단어가 800단어에서 1000단어 정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대입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대략 1만 단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단어들도 엄청 길어지죠. 문장도 짤막짤막한 문장이 아니고 굉장히 긴 문장들이 나와요. 굉장히 당황했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친구들처럼 맨투맨 종합영어 이걸 사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도 어렵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한 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 정도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앞에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또 봐요. 또 보고 계속 그 자리를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헌책방에 가보면 수학의 정석,
맨투맨 종합영어,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걸 보면 전부 앞에 부분만 새카맣게 돼 있어요. 뒷부분은 깨끗해요. 완전 새 책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선배예요. 그 선배가 저한테 충고를 하기를, 야 그러지 말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봐. 제가 그랬죠. 아 근데 앞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앞으로 도저히 나가질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봐. 어느 정도로 봐도 되냐면 그냥 네가 책을 한번 다 봤는데 1장은 명사, 2장은 명사투, 뭐 3장은 뭐 형용사, 4장은 관사, 이런 제목만 기억나도 괜찮아. 형 믿고 그냥 그렇게 봐. 저는 어쨌든 서울대 다니는 형이 그런 말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 말만 듣고 공부를 했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 형이 또 뭐라 그랬냐면, 야 쓰지도 마. 깜쥐 방식으로 손으로 막 쓰면서 하지 마. 그거 다 시간 낭비야. 그러지 말고 동화책 읽듯이 그냥 책상에 딱 올려놓고 팔짱 딱 끼고 눈으로 봐. 읽어. 그러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어. 그러다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냥 넘어가. 괜찮아. 그대로 저는 했어요.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하지만 그대로 그 형 말대로 지키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맨투맨 종합영어 같은 경우는 토탈 한 1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읽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단어가 뒤에 또 나와. 한참 가면. 그리고 가면 또 나와. 그래서 맨투맨 종합영어 1500페이지를 다 볼 때쯤 되면요, 한 단어를 최소한 10번, 어떤 단어는 30번 이상 출연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지만 10번, 30번 이렇게 자동으로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단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법적인 내용도 앞에 나왔던 게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특히 문법적인 내용은 최소한 같은 내용이 40번, 50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저는 맨투맨 종합영어를 한 번 본 거지만 사실은 10번 이상 반복한 그런 셈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맨투맨 종합영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맨투맨 종합영어를 한번 보는데 6개월이 꼬박 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봤는데 그걸 끝내고 나니까 2학년이 시작할 때쯤 됐어요. 그래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96점이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영어에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가 막 보이고, 심지어는 출제자의 의도까지 다 보였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 한 번 봤는데. 서울대 다니는 그 선배 말이 저에겐 너무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고맙기 그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공부하고 잊어먹으면 불안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앞에 공부하고 잊어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자, 왜 쭉쭉 나가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제 강의도 지금 15강, 16강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한 강을 10번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1강부터 15강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바퀴가 조금씩 커져요. 1강 보면서 없던 능력이 나한테 조금 생기고, 2강 보면서 없던 능력이 나한테 조금 생기고, 이게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1강 보고 까먹었다고 잘 기억 안 난다고 또 1강 보고 2강, 1, 2, 3강에서 계속 맴돌면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지질 않아요. 앞에 담벼락이 높이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지질 않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15강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 다시 1강부터 15강까지 한 번 더 봐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 1강 들었을 때는 안 들리던 내용이 들려요. 그리고 처음 1강 들었을 땐 이게 뭐지 하고 살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바퀴가 작으니까. 근데 1강부터 15강까지 한번 쭉 보고 나니까 그 바퀴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이해가 안 가던 게 또 이해가 가요. 만일에 세 번째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듣는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럼 더 바퀴가 커진 상태에서 오니까 또 그전에는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내가 깨닫는 게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막 깨달아 스스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바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비를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비가 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또 쭉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반복하면서 바퀴를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해 안 됐던 거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정말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소설책도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잖아요.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대사가 있었어? 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영어, 수학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책을 보시든 강의를 들으시든 1강, 2강, 3강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제가 앞으로 강의해야 될 내용에 있는 것들을 많이 질문하세요. 그 강의를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댓글로 응답도 해드리고 하지만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책으로 공부를 하시든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정주행이라고 그러죠. 영상으로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쭉 통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5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5강에서 이해 안 갔던 거요? 나중에 8강, 9강 되면 그 내용 또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찾는 거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주어, 목적어, 보호 찾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앞에 부분에서만 반복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앞에서 집합명제, 수화식, 방정식, 인수분해 여기서만 맨 돌 필요가 없어요. 좀 까먹어도 괜찮아요. 왜? 뒤에 함수, 삼각함수, 도형, 수열 이런 데 가면요.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 방정식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먹게 되잖아요. 내가 싫어도 그걸 써먹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인수분해, 방정식 잘 못했던 사람도 삼각함수 가고 지수로그 가고 수열 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 못했던 인수분해, 방정식이 몸에 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바퀴를 키워라.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져야 앞에 있는 장애물, 그게 관계대명사가 됐든 투부정사가 됐든 가정법이 됐든 그것들을 짓밟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바퀴를 키우는 방법은 뭐다? 통독을 하셔라. 절대로 돌아가지 마셔라. 절대로 하나만 반복하지 마셔라. 이해가 안 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퀴를 키우는 방법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볼 때 나는 첫 번째 볼 때 내가 아니다. 이해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안 보였던 것, 즉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인다. 세 번째 볼 때 나는 또 두 번째 볼 때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히고 자꾸 포기하시는 이유는 바퀴가 작아서 그렇다. 바퀴가 작은 이유는 맨날 하던 것만 공부하니까, 맨날 보던 것만 보니까 실력이 늘지를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까먹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가 좀 안 가도 괜찮으니까 책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시고 영상 강의라면은 1강부터 최신 영상까지 정주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지고, 여러분들의 바퀴가 커지다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외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께 위로 드리려고, 위안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이대로 따라온 애들은 예외 없이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제 앞에서는 네 해놓고 뒤에 가서 지가 하던 방법으로 했던 애들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자,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덧 오랫동안 꾸준히 즐겁게 편안하고 부담없이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잔소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